제가 원래 이 영상을 찍어야 될 목적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 뭐 에이전시도 다녀보고 밑에 인터뷰도 해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은 최근 들어서 마켓이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터뷰 프로세스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2022년 전 마켓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22년 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인터뷰 프로세스가 4단계 이상 많은 뭐 5개가 최근엔 5개가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으면 뭐 7개 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컬처 핏이나 팀핏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처음 인터뷰는 보통 폰 스크리닝 인터뷰 하거나 뭐 인트로덕션 콜 해가지고 리크루터랑 이제 베리파이를 하는 거죠. 얘 이력서가 얘가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맞는지. 가끔 이제 이력서랑 본인이 말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이제 그 리크루터들이 노트 테이킹을 해요. 이런 포인트를 지금 지원자가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한 거를 가지고, 그리고 아마 리크루터 자체에 그 체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 부분에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한 캔디데이트만 우선적으로 걸러내서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인터뷰를 보고요. 이제 2차 인터뷰는 이거 약간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들은 2차에서 바로 그 테이크홈 어사이먼트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들은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랑 인터뷰를 본 다음에 하이어링 매니저가 얘 한번 괜찮을 것 같아. 얘 스킬을 보고 싶어 하면은 그때 이제 테이크홈 어사이먼트를 줘요. 그 테이크홈 어사이먼트는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보통 어사이먼트 하나 주고서 그거를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3일에서 5일을 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짝 시간적으로 다른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약간 조정도 가능해요, 이 부분에서. 혹시 조금 더 딜레이 가능하냐. 뭐 가끔 가다가 뭐 여행 플랜 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 캔슬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단은 플랜은 플랜이니까 그거 진행 후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야 뭐 얼마큼 그 회사가 얼전트하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어사이먼트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사이먼트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어링 매니저랑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경우가 또 다른 방향도 있어요. 어사이먼트를 하고 통과인지 안 한지는 안 하고 일단 그 어사이먼트를 바탕으로 직접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이 어사이먼트를 고오버를 하라고 하시는 곳들도 있고, 또 만약에 후자인 경우는 하이링 매니저가 막 오케이 하고 이제 어사이먼트 한다 했잖아요. 어사이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어플 매니지먼트로 올라가요. 어플 매니지먼트에서 또 인터뷰를 보거나 혹은 가끔 여기서 바로 팀핏을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각 회사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테이크업 어사이먼트 대신에 앱 크리틱이나 또 와이트보드 챌린지라고 하죠. 이런 걸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앱 크리틱은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자기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 가지고서 매니저한테 이제 실제로 리뷰 받는 식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매니저가 보는 것이 얘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애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 리뷰를 준비할 수 있는 애고,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나 뭐 스테이크홀더한테 나의 디자인 프로세스 혹은 이런 컨텍스트 이런 거를 잘 어프로치하고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또 혹은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네 회사 프로덕트에 대해서 크리틱을 해보라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형식은 아마 이제 유튜브나 다른 데 보시면 많을 거니까 일단 짧게 하고 갈게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처음 이렇게 커리어 옮길 때였나? 그때 이거 뭐지? 그때 화이트보드 챌린지를 했는데 실제로 온사이트 화이트보드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실제로 그리고 아이데이션 하고 하는 거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피그마 키고 하던지, 뭐 그건 자유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 와이트보드 챌린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 패널을 이용하냐예요. 그 패널한테, 유저 인터뷰를 컨덕트를 해도 돼요. 그 패널 자체를 유저라고 가정하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이제 패널한테 요청을 하면 다들 오케이 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익스펙테이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식의 질문을 하냐면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UX 디자인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플로우 기본적으로 뭐 타겟 유저가 누군지 파악한다, 컴페이너블 리서치를 한다, 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한다,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거를 그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하이어링 매니저든 그 패널 들어온 사람들한테서 받아내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스케치 레벨이든 뭐 미드 피델리티든 해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완벽하진 않아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를 왜냐면은 이 매니저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말로는 누구나 그 전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딱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해보는 건 좋고요. 또 이 중에 이제 와이퍼 챌린지 중에 또 다른 형식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 형식을 두 번 해봤는데, 버벌 와이퍼 챌린지라고 있는데, 노트 테이킹이나 피그마 같은 걸 쓰지 않고 말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 계속 그 패널이랑 주고받으면서 그 스텝 바이 스텝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것 같다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버벌이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은 이 버벌 와이트보드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쉬울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하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저처럼 약간 인트로버트의 말을 하는 걸 특히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게, 말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내가 했던 말을 계속 기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소실돼요. 왜 긴장하기로 했으니까. 긴장하면은 보통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말을 할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 들은 대답을 바탕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도 한 번씩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어떤 회사들은 이런 거 완전 이렇게 프로덕트 디자인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약간 디자인 챌린징 퀘션을 내요. 그래서 완전 생뚱맞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가 문을 만들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앱이나 프로덕이 아니에요. 약간 그 저희가 말하는 프로덕은 보통 웹 뭐 디지털 베이스잖아요. 그런 프로덕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품이잖아요. 이 경우는 가끔 질문이 나오는데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단지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익스펙테이션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그 당황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문을 만들다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던져야 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난 문을 만들 때 그냥 문을 열기 쉽게 만들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실제 와이트보드 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이제 타겟 유저부터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프로세스 맞춰서, 그럼 이 문은 어디에 달릴 문이야? 뭐 이런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문이야? 아니면은 뭐, 유저가 혹시 누구야? 혹시 이 유저들은 뭐 disabled person이야 아니면은 뭐 abled person이야, 이런 식으로 점점 내로우 다운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디자인의 모든 중요한 거는 프레이밍 다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타겟 유저 파악부터 하시고 또 뭐 로케이션 파악 이런 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시고 그 차차차차 빌딩 해가시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솔루션은 이제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유저의 피드백 그리고 유저 리서치를 컨덕팅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UX잖아요. UX 리서치 프로세스를 빼먹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게 UX 리서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 UX 프로세스도 방향성이 여러 개잖아요. 선택사항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주변에 아는 들한테 해보겠다. 아니면 혹시 패널한테 물어볼 수 있어. 혹시 너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 이 도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그럼 패널이 고민하다가 뭐 맞다 아니다 할 거야. 맞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다. 왜냐하면은 버젯 이슈가 있으니까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테스트 시간이 더 빨리 대답이 또 나오고 뭐 버젯도 조금 저렴한 편이 있고 시간도 더 절약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스트래티지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세스도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홀드 체인지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끝나면은 다 이제 다른 스텝들 비슷해요. 어떤 회사들은 뭐 리더십 레벨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통과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비헤이비어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비헤이비어 퀘스천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질문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망했어. 비슷한 유형이 have you ever been in the situation that you and other designer disagreed on the one design solution? 이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아니면은 have you ever had a conflict with your PM?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냐 이런 질문 위주로 막 인터뷰를 하고 또 그 다음 스텝에 팀 핏이라고 이제 해서 팀이랑 잘 맞을지 이제 팀원들 가지고 같이 하는 인터뷰도 있어요. 제가 빅테크 인터뷰도 3번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력서를 넣어본 것들은 총 4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구글이랑 아마존은 인적성 검사라고 이제 보통 이력서를 넣고 리크루터가 이 해당 이력서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인적성 검사를 샌딩 아웃해요. 그러면 이제 인적성 검사가 구글은 되게 좀 간단한 편이고 좀 아마존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런데 이제 약간 차이는 서로 있어요. 약간 제가 아마존은 예전에도 한번 봤었고 최근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 그 인적성 검사가 종류가 2개인가? 2개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봤던 건 되게 제너럴한 거였고 근데 두 번째 봤던 그 아마존 인적성 검사는 약간 진짜 매니지먼트 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적성 검사 하고 나서 바로 피드백 남겼거든요. 내 롤은 매니지먼트 롤이 아닌데 너네가 준 검사지는 매니지먼트 롤인 것 같다. 이상하다. 한번 확인해 달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구글 거는 뭐랄까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냥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도 인적성 검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인적성 검사랑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이 북미 빅테크 인적성 검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한국은 인적성 검사 볼 때 한 섹션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초과되면 바로바로 넘어서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문제 파악도 못하고 풀어야 돼.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은 약간 디서빌리티 있는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세시빌리티의 일환 중 하나로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게 첫 앞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름 다르네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회사는
또 이게 없어요. 인적성 검사가. 그래서 인적성 검사는 뭐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 이제 빅테크랑 앞에서 제가 이전에 말했던 스타트업이랑 뭐 에이전시 이런 스몰 미디엄 사이즈 컴퍼니랑 가장 큰 다른 점은 말했다시피 스몰 사이즈나 뭐 미디엄 사이즈는 보통 회사들은 인터뷰가 하나가 통과하면 다음 하나를 봐요. 또 다음 하나가 통과하면 그 다음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프로세스가 한 달에서 두 달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보니까. 그런데 약간 빅테크는 그거랑 좀 다르게 우선 첫 인터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풀루피예요. 그래서 풀루비라고 해가지고 4시간인가 5개짜리 동시에 다 보는 거죠. 이전에는 그거 하루 만에 다 봤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온사이트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 지원자 시간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닌 데도 있겠죠. 다 똑같은 거 아니니까. 각 회사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보통 커리어 페이지나 어바웃 페이지에 이 회사의 비전이나 이 회사가 원하는 바가 쫘라락 써 있어요. 아마존 같으면 LP 리더십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은 그 회사별 컬처라고 하고 이런 걸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뷰에 나와요. 비헤이비어에 보통 그게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collaboration, diversity 이게 중요하다고 써 있으면 collaboration에 대해서 behavior 퀘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behavior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강조되어 있느냐, 뭐가 계속 오버되어 있느냐, 얘네가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나올 만한 behavior도 정해져 있다. 왜냐면 그게 걔네가 원하는 인재상이니까. 그래서 항상 about 페이지, career 페이지 꼭 정독을 해주시고 또 가끔은 리크루터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preparing material이라고 보내줘요. 어떤 회사들은.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꼭 그거 맞춰서 준비를 해보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어느 형식으로 나올까? 뭐 준비를 해면 될까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리크루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데 답이 나오는 회사는 그걸 바탕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나의 리크루터랑 소통하기.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뭐 그 외에 인터뷰 좀 더 디테일한 퀘스천 같은 것들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 거는 요 아래에 코멘트 섹션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